자, 다들 오늘 제 공지 보고 오시는 분들 많죠. 제 유튜브에 공지 올렸잖아요. 뭡니까? 시진핑의 외동딸, 중국 주석, 시진핑 주석의 외동딸 시밍저가 최근 공식 무대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밍저가 처음으로 외국 정상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 시밍저라는 인물은 시진핑의 외동딸, 이때까지 이 시밍저의 사진은 공개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왜 지금, 그리고 어디에 등장했느냐? 벨라루스 대통령과의 만찬에 등장을 했습니다. 왜 하필 벨라루스냐? 뉴스 많이 봤죠? 뉴스엔 다 나왔지. 여기까지는 뉴스에 다 나온 내용이야. 만찬하고, 가족 만찬하고 분위기 좋았다. 근데 그 안에 숨어진 의도들이 진짜 많아. 숨어진 수들이 너무 많고, 이거는 좀 디테일하게 또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이 일을 보자면, 자, 2025년 6월 4일 베이징 중난하이, 그러니까 중국이 국회 같은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벨라루스 대통령 루카셴코에게 가족 만찬을 제안해서 같이 이렇게 만찬을 하게 됐죠. 거기서 이제 시진핑 말 중에,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내 딸이 외국 지도자와의 만찬에 처음 참석한다. 이런 얘기까지 발표를 했고요. 하지만 언론에 공개된 공식 사진은 시밍저의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신원과 모습은 불명인 상태. 유일하게 알려진 시밍저의 사진은 시밍저 4살 내지 6살 무렵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한 두 장 중국 내부 칸행물이라든지 중국 내부의 여기저기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요즘 찾아보기 힘들어. 그리고 대부분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시진핑 딸의 사진이다, 이런 것들은 다 가짜예요. 공개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다 가짜야. 대부분이 가짜가 아니라 다 가짜예요. 시진핑 딸의 얼굴은 공개된 적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사진이 없느냐? 시밍저는 시진핑 딸이잖아요. 왜 사진이 없지? 여러분들, 참 이게 나라 분위기가 다른 게,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그 2m짜리 아들 있잖아, 베런 트럼프, 걔는 정말 공식 석상에 다 참여하고 막 여기저기서 막 손 흔들러 다니면서 지 아빠 배워가지고 막 이거 하고 있고, 이게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의 아들, 대통령의 가족들 받는 대우. 반면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숨겨야 돼. 절대 보이면 안 돼. 왜냐? 일단 시밍저는 국가 1급 보안인물이에요. 국가 1급 보안인물. 시밍저는 중국 공산당 핵심 가족으로 분류되어 정보 자체가 최고 보안 등급으로 보호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어떻게 해외 유학을 했느냐? 맞습니다. 하버드 유학을 했었죠. 하버드 유학하면서 심리학을 전공했죠. 그때 당시만 해도 하버드 유학 당시에 가명을 썼고 신변 보호를 위해서 대학 안에 중국 경호원이 상시 주위에서 돌았어. 걔네들도 이제 학생으로 위장한다든지 같이 유학하는 유학생의 일원으로서 같이 이렇게 위장해가지고 항상 주위에서 이렇게 시밍저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도, 시밍저가 하버드 유학할 때는 시진핑이 아직 주석이 아닐 때야. 그래서 그때는 실제로 이게 시밍저가 가짜 신분을 이용하긴 했지만 하버드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하버드 안에 중요한 학장이라든지 교장이라든지 중요한 좀 직책들은 알고 있긴 있었대. 몇 명만. 그리고 왜 이렇게 이 시밍저를 1급 보안 인물로 하느냐? 정치적 리스크 차단. 시진핑에 대한 공격이 딸을 통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든 정보를 통제합니다. 자, 여러분들, 시밍저 여러분들 1992년생이에요. 올해 33살입니다. 만 나이로, 맞죠?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과 유명한 소프라노이자 전 군부 예술단장인 펑리웬 사이의 외동딸, 중국 공산당 역사상 가장 비공개적인 가족 생활을 유지해온 리더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출생 때부터 이미 엄청난 보안과 통제를 받았다는 점이에요. 당시 시진핑은 저장성에서 정치 경력을 쌓아가고 있었고, 이미 그때 태자당 고위 간부 자녀 출신의 정치인 그룹입니다. 홍알따의 자녀 그룹으로 만든 정치인들이 태자당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 중국의 공산당이 있잖아요. 이걸 살짝만 얘기하고 갈게요. 못 알아듣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 공산당 안에는요 실제로 파벌들이 많이 나눠져 있어요. 거기는 진짜 현대판 무림이고 현대판 강호라고 해도 그건 진짜, 일단 옛날의 상하이방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방금 말한 태자당이 있고, 그 다음에 꿍칭团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세력이 제일 센 시가군이 있습니다. 이 4개의 파벌이 있어요. 얘네들은 물론 다 똑같은 공산당이지만 그 공산당 안에서 피 터지게 싸우는, 정말 수의 수를 두면서 진짜 거기는 무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파벌들도 오늘 제가 다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오늘 제 방송만 보면 중국의 정치판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바로 다 알 수 있습니다. 요 방송만 딱 보면 이거 끝! 더 이상 뭐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 서로 진짜 죽이네 하고요. 좀 이따가 얘기 나옵니다. 자, 시밍저는 일단 항저우 외국어 학교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요. 이 학교는 중국 내에서도 외교관, 고위 관부 자녀들이 다니는 상류층 명문 학교예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 진학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가명을 사용했고, 신원은 미국 정부와 학교 관계자 극소수만 알고 있었고, 항상 보안 요원이 함께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 정부는 그녀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외부 접촉 차단을 유지했었고요. 그 다음에 학생으로서의 성적은 매우 우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리학 전공을 선택한 것도 이게 이유가 흥미로운 게, 정치 지도자의 딸이 인민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라는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자, 하버드 유학 이후에도 어떠한 공식적인 직책도 SNS 활동도 아무것도 안 했어. 왜 그랬냐? 자, 첫 번째, 시진핑 체제는 정적 제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만약 딸의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면 중국 안팎에서 약점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 두 번째, 시 주석은 반부패 청령 이미지를 강조해 왔는데, 딸이 해외에서 화려하게 활동하거나 유명해지는 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중국 내 젊은 세대는 이미 공산당 지도자 자녀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아니, 니들이 도대체 뭘 안다고 정치를 하려 하느냐, 이게 중국의 민심이에요. 니들이 아빠는 그렇다 쳐, 니들이 뭐 부모님은 이미 기득권이고 공산당 생활을 몇 년이나 했었고 그렇다 쳐, 니들은 뭔데? 어릴 때부터 호의호식하면서 유학이다 다니고 슈퍼카 몰고 다니면서 여자나 꼬시고 명품이나 처발랐겠지. 니들이 뭘 알아? 이런 게 민심이야. 그래서 시밍저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은둔의 공주, 이런 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렇게 숨기다가 갑자기 2025년 6월 4일 시진핑과 벨라루스 대통령 루카센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오늘은 제 딸이 처음으로 외국 정상과의 만찬에 참석하는 날입니다. 이건 약간 어떤 걸 의미를 하느냐, 수많은 국제평론들은 이런 평론들이 있습니다. 자, 내 딸도 이제 외교 무대에 익숙해질 때가 됐다, 이런 메시지가 있고, 그것도 있습니다. 벨라루스 대통령 루카센코에게 가문을 보여줄 만큼 너와 나는 친하다. 야, 우리 그 정도야. 내 딸 보여주잖아 지금. 이런 메시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요런 세습? 어떻게 내 딸이 한번 어떻게 쓱 내 자리? 요런 뜻도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추측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에서는요, 이런 숨겼던 중국 정치인들은 대부분 은둔 생활을 하는데, 근데 왜냐? 옛날에 중국의 관 2세라 그러죠. 홍二代.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2세들이 얼굴을 까고 나왔을 때 다 끝이 안 좋았어. 애들이 나와서 뭐 옛날에 중국의 고위 간부들 자식이라고 나왔는데 애들이 그렇게 개판을 쳐. 아니, 가만히 있어도 욕먹을 판인데, 그리고 정치 쪽으로 입문을 하려고 하는데 애들이 그 사이를 몸참고 막 개판을 치고 사고 치고 막 스캔들 나고 다 끝이 안 좋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시진핑은 이렇게 자기 딸을 숨겼는데, 이렇게까지. 이거는 중국에서 굉장히 큰 엄청난 정치 신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밍저가 나중에 이제 정치에 발을 들인다면 이게 그 첫무대가 되는 거예요. 자, 채팅 보면 세습은 안 되지 않을까요? 세습할 때까지 시진핑의 권력이 연결될까요? 시간이 부족할 텐데, 요즘 워낙 떠도는 얘기들이 워낙 많습니다. 워낙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 하는 거 이해돼요. 저도 그런 의심을 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정치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더 들어보세요. 왜 하필 벨라루스냐? 일단 벨라루스 대통령 푸틴의 최측근이자 러시아의 우군입니다. 그리고 서방의 제재를 함께 맞서고 있는 국가. 시진핑이 말한 핵심 문장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함께 미국의 패권, 횡포, 괴롭힘에 맞서자. 얘네들은 아직도 공산당 놀이, 혁명 놀이를 하고 있죠, 그죠? 자, 이 기사가 나오면서 시진핑의 딸이 공개됐다. 그것도 정치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공개됐다. 와, 중국이 난리가 났어요.
반응이 여러 개가 있는데 중국의 SNS와 포럼, 뭐 뉴스 이런 기사에다가 댓글이 엄청 날렸는데 일단 긍정적인 신호와 호기심 반응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제일 대표적인 게 이런 거야. 와, 왕비 등장. 이건 거의 그냥 시공주 아니야? 뭐 이런 반응. 그러면서 야, 시민저가 하버드 나왔어? 야, 그건 엘리트 중에 엘리트지. 이런 반응. 그리고 요런 반응. 제2의 김여정인가? 중국도 이제 여성 정치인 나오는 건가? 뭐 요런 반응. 김정은이 요즘 딸을 많이 공개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약간 신호가 김정은의 그 다음 자리는 김정은 딸 이름이 뭐였더라? 김정은 딸이 이제 이어받는다라는 얘기가 거의 뭐 확정인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 통통한 아이 김주혜. 그러니까 아니 그럼 시진핑 딸도 그런 식으로? 요런 호기심. 그리고 뭐 호기심도 있고 뭐 자부심도 있고 시진핑 딸 하버드 대학. 참 중국도 웃긴 게 중국도 칭화대랑 베이징대학 그리고 쇼위 커지学院이런 거 좋은 대학들 많아. 근데 또 하버드를 그렇게 또 인정해 준다. 역시 당 학교죠. 그죠? 트럼프가 겁나게 싫어하는, 트럼프가 대놓고는 얘기 안 했지만 하는 말이 하버드 거기 야 중국 공산당 자녀들이 와가지고 비밀 활동하는 간첩 학교 아니냐 거기. 트럼프가 하버드를 때린 이유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맨날 미국 욕하면서 자식들은 다 미국 유학 보낸다고요? 거기가 자기들 생명줄이라니까. 미국으로 자식을 유학 보내놓고 그 딸 생활비 명목으로 유학 명목으로 돈을 막 보내. 비밀리든 공개적이든 돈을 보내가지고 자기 자산을 그쪽으로 다 빼놔. 그리고 딸 보내고 와이프까지 보내. 그러다가 자기가 잘못되면 자기도 가는 거고 안 잘못되면 계속 있는 거고 그러다가 잘못되면 보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는 정치해요. 제사 미친듯이 빼돌려요. 여러분들 중국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만하튼, 미국 뉴욕에서 제일 비싼 만하튼, 거기 부동산 중국 공산당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고위 간부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아니 중국은 희토류를 줬는데 미국은 고작 유학생 허용? 이게 값어치가 똑같나?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볼 수 있어. 하지만 중국의 고위 간부들 입장에서는 아니야 그 유학길 막으면 안 돼. 큰일 나는 거지. 자, 그리고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자,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반응 뭐냐? 뭐야? 중국 공산당도 이제 세습하나? 야, 이건 북한 아니야? 중국도 북한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이 비슷한데 우리가 보기에는 뭐 북한이나 중국이나 비슷비슷한데 근데 중국은 북한이랑 우리는 북한이랑 달라. 야, 얘네들은 독재지. 우리는 중국식 특색의 사회주의. 얘네들은 그냥 뼛속부터 공산주의고 사회주의 독재체제. 우리는 우리들만이 특색이 있는 중국은 달라. 야, 우리가 보기에는 야, 그게 그거 아니야? 자, 그리고 아예 대놓고 이런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 이제 중국도 이제 왕조가 되는구나. 왕조 제도가 부활하는구나. 뭐 이런 반응도 있고. 근데 이런 반응을 낸 사람들은 주로 중국의 청년층들. 중국의 청년층들은 지금 중국의 그 기득권 세력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청년층들이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들거든. 하지만 기득권들은 청년층을 돌보지 않아요. 맨날 말만 해. 이것도 해주겠다 저것도 해주겠자. 나라에서 뭘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해준다. 너희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준다. 아무것도 안 해줘요. 일자리 늘어나지 않고 있고요. 삶이 좋아지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음식 위험까지 터지지. 정부에서는 계속 해준다 청년들 해준다 민생 뭐 어쩌고. 그러니까 이런 반응들은 중국의 청년층 그 다음에 중산층, 중국이 외치는 그 공동부유 다 같이 잘 살자 그 뜻은 즉 다 같이 못 사는 거거든. 결국에 털리는 거는요 최고 부유층들은 안 털려. 결국엔 누가 털리냐? 중산층들이 털려요. 중산층들이 다 털리는 거야. 그러면서 중산층들이 또 빈곤층으로 몰락을 하면서 더 빈부격차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산층들도 반대. 그리고 도시에서 사는 시민들, 도시 시민들이 대부분 중산층이잖아요. 다 반대. 강하게 안 좋게 봐요. 냉소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특히 그 요즘 그 탕핑 세대 있잖아. 탕핑 세대. 중국이 탕핑 자체가 난 정부랑 맞선다라는 뜻이야. 왜? 중국이 계속 세금을 거두고 우리가 돈 조금만 벌면 약탈해가고 뭐 맨날 해준다 하면서 이거 다 걷어가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게 중국 정부거든. 그래가지고 왜 탕핑을 하느냐? 탕핑은 뭐냐? 배째라는 거예요. 네가 내 세금 걷는다고? 오케이, 그럼 난 경제 활동을 안 할게. 내가 물건을 살 때 부가가치세 네가 가져가지. 난 물건을 안 살래. 내가 돈 벌면 그 돈에서 네가 무슨 뭐 보험비 뭐 이런 거 저런 거 세금 떼갈 거 아니야. 그럼 나 일을 안 할래. 숨만 쉴래 그냥. 어떡할 건데. 이게 중국의 탕핑족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랑 대놓고 싸울 수는 없어. 그런 힘이 없으니까.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되지.
니들이 이렇게 내 거 빼가고 저렇게 내 거 빼가고 이렇게 막 다 빼가지. 난 가만히 있어. 숨만 쉴 거야. 돈 안 쓰면 세금 안 내지. 일 안 하면 또 세금 안 내지. 님들 어쩔 건데. 근데 중국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돈을 쓰게 돼요. 어디로 써? 병원으로. 음식의 독성들이 너무 강해가지고 음식으로 장난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병원으로 가. 약간 이런 거지. 니들 가만히 있는다고? 오케이. 니들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밥 먹으면 니들 병원 가게 돼 있어. 병원 가면 어떻게 해? 니들 약값은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털면 돼. 음식뿐만이니까 환경도 그렇고. 자, 중국의 반응들은 이렇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숨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숨은 의미들. 숨은 의미를 한번 봅시다. 아니, 왜 시진핑 딸이 그렇게 숨어 있다가 갑자기 벨라루스 대통령 앞에서? 왜? 자,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 시밍저의 등장은 아무 외국 정상 앞이 아니라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대통령 앞이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 코드가 숨어 있는데, 자, 일단 루카셴코가 누구냐? 여러분들, 이게 끼리끼리 논다고? 자, 루카셴코는 누구냐? 1994년부터 30년째 대통령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장기 독재자. 와우. 시진핑이 이제 3년임이니까 시진핑이 지금 12년 됐나요? 15년이지. 시진핑 15년. 여기 루카셴코는 30년. 그리고 푸틴끼리 혈맹이고, 그리고 선거 조작, 언론 탄압 등 서방 세계에서는 비판의 대상. 그리고 아들 니콜라이 루카셴코를 후계자로 키우고 있음. 사실상 이미 세습 중. 그런 루카셴코에게 시진핑이 딸을 소개한다? 이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약간 이런 느낌. 나는 너와 같은 길을 갈 수도 있어.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필 정식 초대가 아니라 만찬이었을까? 여러분들, 이번에 또 약간 이상한 부분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시진핑이랑 루카셴코의 만남이 공식적인 만남이 아니야. 뭔가 대통령이 왔으면 약간 국빈 대우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아무 언론적인 홍보가 없었어. 어떤 국빈이 중국에 방문한다, 어디서 방문한다 이러면 이미 며칠 전부터 계속 홍보해. 어느 대통령이 언제 오고, 어느 대통령이 언제 오고, 계속 홍보하고 계속 이렇게 뉴스에 띄우고 이걸 한단 말이야. 이번엔 그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당일날에 기사가 나고 바로 왔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거는 공식 초청이라기보다는 시진핑의 개인적인 부름일 가능성이 더 크다 이거야. 그냥 중국이 공식적으로 루카셴코 대통령님 우리나라 방문 한번 해주시죠. 이게 아니야. 시진핑이 와. 야, 잘 지내냐? 야,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어. 네가 밥 먹어줘야 될 타이밍이야 지금. 근데 왜 그랬을까? 왜? Why? 자, 일단 시진핑은 직접적으로 내 딸을 후계자로 세우겠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상징과 행동으로 약간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독재적 장기 집권 국가의 지도자에게 딸을 소개하고, 그게 공적 행사도 아니고 비공식 가족 만찬. 이건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약간 내부의 권력층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내 딸도 이제 얼굴을 드러낼 수 있을 만큼 강하다, 건재한다, 안전하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 내 통치 시스템 안에서도 가문 중심 질서를 정당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중국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간다. 제도보다는 가문이 우선이 되는 그런 질서로 중국이 왜 못 갈 게 있냐. 약간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걸 수도 있다라는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찬은 그냥 만찬이 아니라 권력 계승의 시뮬레이션. 중국 정치의 다음 세대가 누구인지 약간 암시하는 퍼포먼스. 그럼 이게 진짜 세습의 시작인가? 시진핑은 중국을 자신의 가문을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있는 걸까? 이게 한 가능성이에요, 여러분들. 한 가능성. 이 가능성보다 또 다른 가능성이 한 개 있는데, 이게 요즘 떠도는 뭐냐? 시진핑의 권력과 위치의 약화설. 시진핑은 곧 끝난다. 시진핑 곧 물러난다. 이런 얘기가 요즘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좀 전에 그 관점은 시진핑이 이제 딸도 내세우고 완전 권력을 굳혔구나. 완전 장악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근데 또 하나의 해석이 있는 게, 시진핑이 지금 권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뭔가 내가 흔들리고 있고 공격을 너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전에 2주 동안 사라졌잖아. 그러니까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어. 암투가 일어나고 있는데 시진핑은 건재를 보여주기 위해서야. 그래서 아무 공식적인 광고나 초청 이런 거 없이 벨라루스 대통령한테 연락해가지고 와라. 네가 지금 이 타이밍에 한번 나설 때야. 좀 보여줘야 돼. 이거는 공식 초청이 아니라 그냥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가. 딸 보여줄게. 좀 보여줘야 돼. 약간은 좀 SOS라 해야 되나?
발버둥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자, 너무 갑작스러운 일정, 그리고 일정도 촉박하게 잡았고 사전 보도 전혀 없었고 기자회견도 없고,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정상들이 만나면 뭔가 공동선언 아니면 뭐 서로 주고받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아, 우리가 거기 뭐 이런 거 사줄게, 니들이 우리 이런 거 사줘, 아니면 뭐 우리 나중에 이런 거 협력하자, 우리 같이 사인하자. 아, 우리 이런 게 전혀 없었어. 그냥 조용히 가족 만찬만 먹고 딸을 보여준 거야. 이거는 정상적인 중국의 외교 스타일이 아니에요. 중국의 외교 스타일은 일단 뭐든 철저하게 계획하고 사전 조율하고 이미지 관리하고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계를 해야 돼. 그게 안 되잖아. 시진핑은 움직이지 않아요. 왜 시진핑이 한국에 오기가 힘든 줄 알아요? 시진핑이 일단 한국에 오려면 일단 시진핑이 타는 비행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진핑이 묵는 곳, 그리고 시진핑을 위해서 밥해주는 요리사들, 그리고 그 묵는 곳이 안전한지 안 한지, 그리고 시진핑이 공항에 떨어지잖아요. 시진핑을 어떻게 맞이해주는지도 이것도 사전에 맞춥니다. 격이 떨어지면 안 와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딱 왔어. 이 나라가 날 어떻게 맞이해 줄 건가? 뭔지 알지? 좀 뭔가 차려놔야지. 열렬한 환대. 이거 없으면 또 안 와요. 오케이, 그럼 거기까지 그거 맞췄어. 환대해줘. 막 뉴스로 때려주고 막 환영해주고 막 한국의 뭐 국민 배우 이런 사람들 나가가지고 막 인사하고 그렇게 해.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문제가 뭐냐? 공항에서 이제 나오는 통로 안전한지 확보되고, 그 다음에 이동하는 곳까지 안전 확보. 그리고 그 곳에는 반중을 외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다들 중국을 열렬히 환영해주는 사람들만 깔려야 돼. 그거 보장 안 되면 중국도 안 와요. 그리고 시진핑이랑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만난다? 와서 어디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기자회견을 해. 거기서 이상한 질문하는 기자들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반중 매체들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모든 질문은 사전에 다 맞춰야 돼요. 이거 안 맞춰주면 시진핑 안 와요. 그리고 시진핑이 먹는 음식, 시진핑 그런 높은 관료들은 중국에서도 다른 음식을 먹어요. 일반 서민들이 먹는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무조건 유기농, 건강식 이런 것만 먹거든. 그것도 한국이 맞춰줄 수 있어야 돼. 그렇게까지 1부터 10까지 다 세팅하고 움직여. 근데 이번에는 그냥 훅훅훅, 그냥 옆집 집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아무 세팅이 없었어. 급박하게 뭔가를 보여줘야 할 때는 이거는 뭔가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이 타이밍이 여러분들, 지금 중국의 타이밍이 뭐냐? 청년 실업률이 지금 발표된 거가, 마지막으로 발표된 게 25%야. 근데 그 후로 청년 실업률이 너무 올라가고 발표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다양한 수치들을 다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수치들이 너무 엉망이니까 아무 수치도 발표를 안 하고 있어. 하지만 중국 인민들은 알죠. 왜냐하면 올해 중국의 대학생 졸업생이 1200만 명인데 일자리가 없어. 90% 놀아. 90%가 실직자. 대학 졸업하자마자 실직자. 90%. 부동산 시장은 어때? 중국의 제일 큰 부동산 용머리 대기업들 다 줄도산하고 있죠? 부동산 지방은 미친 90%가 빠졌어요. 당신이 10억의 집을 샀잖아. 그 집이 1억이 됐어. 어떻게 살아? 실제로 중국에서 벌어나고 있는 일이고, 지금 대도시도 변두리는 다 빠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시진핑의 국가 경영에 젊은이들은 불만을 표하면서 다들 탕핑, 야 배째, 난 돈도 안 벌고 돈도 안 쓸래. 다들 누워있지. 거기다가 올해에는 음식 안전 문제가 터졌잖아. 중국의 음식들이 위험하다고, 그게 처음으로 진짜 제일 크게 공영 방송을 타고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터졌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중국 음식을 안 사 먹으니까 중국의 과일들이 썩어 남아 돌아가지고 다 버리고 썩히고 묻어버리고, 그게 크게 지금 중국은 지금 쑥대밭이야. 그러니까 시진핑의 이 지위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 시진핑의 오른팔 왼팔들도 이게 맞나? 나 얘랑 계속 이렇게 가다가 나한테까지 먹물 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민심은 민심 둘째치고 지금 공산당 내부에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일단 리창 총리 알죠? 리창 총리가 겉으로는 시진핑 최측근인데 최근 행보를 보면 실무 라인 중심으로 독자 노선이 슬슬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군 중에서 시가군이 뭐냐? 이 팝을 또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시가군이란 시진핑이 집권을 하면서 원래 있었던 원로들의 파벌들, 상하이방, 공청단, 그 다음에 태자당, 그렇지, 태자당. 요 세 개가 원래 있었는데 시진핑이 권력을 잡으면서 얘네 셋들을 다 뭉개버리고 만든 게 시가군이야. 시자준, 그러니까 시씨 집안의 군단.
그걸 시가군이라고 불러요. 이 시가군이 이 원래 원로들이 새 파벌을 다 으깨 해버렸어. 그러면서 자리를 잡은 게 지금 시자준인데, 띵슈에샹이라는 사람이 시가군의 실세입니다. 띵슈에샹이 지금 부총리거든요. 정책 조율을 하면서 지금 리커창계, 리커창은 또 다른 파벌이거든. 리커창계의 관료들을 만나고 있다라는 소문이 지금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왼팔 오른팔이야. 리창이랑 띵슈에샹 왼팔 오른팔인데, 리창은 독자 노선, 띵슈에샹은 원래 원로 파벌이 리커창 파벌 쪽으로 가서 거기 사람들 접촉 중, 야 이거 슬슬 잘못되고 있는데 이거. 그러면서 시진핑은 이거 나의 뭔가 입지를 더 굳혀야 되겠어.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난 아직 건재하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루카셴코 대통령을 부른 게 아닌가. 나 아직 살아있다. 딸까지 내세워가지고 난 지금 국가 정상을 만나고 있다. 내 시대 아직 안 끝났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그 중에서 루카셴코가 제일 적당한 인물이었던 게, 일단 30년째 독재 중이고 자기 아들 니콜라이를 후계자로 키우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친하니까 본 거야, 이게 아니지. 야 우리도 세습 갈 수 있어. 야 니들 지금 뭐해? 야 너 왜 그쪽 사람들 만나? 너 왜 독자 행보로 가지? 야 이러다가 나 세습 간다. 니들한테 떨어질 거 없어. 내 딸 정치에 내세울 수 있다. 이런 메시지.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보여준다는 건 뭐야? 자기 입지가 그만큼 불안하다는 거야. 내가 흔들릴수록 나는 더 강한 척을 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잖아. 이게 약간 뭐 어떻게 보면 패권자의 심리라는 거예요. 진짜 권력이 강할 때는 오히려 조용하지만 내부에서 흔들리기 시작하고 불안해지면 그때 보여주려고 하는 게, 그게 패권자들의 특징이야. 사람들을 부르고 불러 모으고 연주를 찾고 상징적인 뭔가를 보여주면서 이번 만찬이 딱 그런 만찬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함의 과시가 아니라 위기의 발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죽했으면 자기 딸을 꺼낼 정도로 벽에 몰려있다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요즘 시진핑의 몰락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입지가 불안하다. 그리고 후계자 이름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 방금 내가 말한 리장, 띵쉐장도 나왔고, 여기 요즘 많이 나오는 짱요샤 이름도 나왔고, 왕양 많아요.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은 파벌이 다 다르고 이 전체가 그냥 지금 강호야. 이 무림 강호 안에서 이 사람들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수들을 놓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두고 있는 이 수들, 이 무림의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국 후계자로 거론된 모든 인물들을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배경과 지금 취하고 있는 행동, 옛날 무림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이 각종 이 무림 패주를 때려잡을 이 무림 고수들을 내가 다 소개해드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무공을 연마하고 있는지를 제가 오늘 다 소개해드린다는 거예요. 자, 일단 시진핑은 이 한 수를 보여줬어요. 딸을 꺼냈어. 루카셴코를 만났어. 이게 시진핑의 수였어. 근데 지금 무림에서는 어떤 수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이 시진핑의 후계자로 거론이 되고 있고 움직이고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야 돼. 굉장히 간단하고 재밌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지루하지가 않습니다.